문제 1번.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용적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소는 압력계를 몇 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1번 1, 2번 2, 3번 3, 4번 4.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2분입니다. 가스를 압축하거나 액화하는 사업소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가스의 양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안전을 위해 최소한 2개 이상의 압력계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장비 고장이나 유지보수 시 사용할 수 없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1분, 3번 3분, 그리고 4번 4분은 모두 틀린 답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비용과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2번.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몇 섭씨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1번 15, 2번 20, 3번 30, 4번 40. 정답은 4번.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40도, 15도, 20도, 30도, 40도. 문제 3번. 암모니아 200kg을 내용적 50리터 용기에 충전할 경우 필요한 용기의 개수는? 1번 4개, 2번 6개, 3번 8개, 4번 12개. 정답은 3번. 암모니아의 내용적을 이용하면 1리터당 암모니아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1리터당 암모니아의 무게는 1.86kg입니다. 따라서 50리터 용기에 들어갈 암모니아의 총 무게는 50리터 곱하기 쌓인 1.86kg 깰 93kg입니다. 즉, 200kg을 모두 담으려면 200kg 나누기 쌓인 93kg 근사 2.25 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기는 정수로 계산해야 하므로 필요한 용기 수는 3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용기를 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제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계산하면 필요한 용기의 수가 8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가스도매 사업자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배관의 해저 설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아니한다. 2번 2개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서로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3번 배관이 부양하거나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20m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잘못된 문항입니다. 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다른 배관과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시설 기준에서는 배관이 서로 교차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동이나 부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은 모두 올바른 설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스 배관이 다른 배관과 교차하지 않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동이나 부양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만이 올바른 설치 기준을 벗어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 5번. 도시가스 제조시설의 플레어 스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스택에서 방출된 가스가 지상에서 폭발 한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번 연소 능력은 긴급 이송 설비로 이송되는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을 것. 3번 스택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량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번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가스 제조시설에서 플레어 스택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불필요하게 누출된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상의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플레어 스택이 그 자체로 가스를 지상에서 폭발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플레어 스택은 고온의 불꽃으로 가스를 연소시키므로 이 과정에서 지상에 누출된 가스가 폭발 한계 내로 도달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옵션들은 플레어 스택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연소 능력, 구조적 견고성, 폭발 위험 관리 등은 모두 플레어 시스템의 핵심 기준이며 이는 도시가스 제조시설에서 안전한 가스 처리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문제 6번. 초저온 용기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1번, 임계온도가 50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 2번, 강판과 동판으로 제조된 용기. 3번, 마이너스 50도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 4번,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 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도록 조치된 용기. 정답은 3번. 정답인 3번은 초저온 용기의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저온 용기는 주로 마이너스 50도 이하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사용되는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특수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내부에 저장된 가스의 온도가 외부 환경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1번은 임계온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계온도는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온도를 의미하며 이 값 자체가 초저온 용기의 정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번은 용기를 만드는 재료에 대한 설명일 뿐 초저온 용기의 핵심 특징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설계로 초저온 용기의 주요 목적인 열 차단 역할을 해치는 내용입니다. 문제 7번. 독성가스의 제독제로 물을 사용하는 가스는? 1번 염소, 2번 포스겐, 3번 황화수소, 4번 산화에틸렌. 정답은 4번. 정답은 산화에틸렌입니다. 산화에틸렌은 독성가스 중에서 물과 반응하여 해독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에탄올이 독성을 제거합니다. 다른 옵션인 염소, 포스겐, 황화수소는 각각 산이나 염기와 반응하거나 물과 직접적으로 해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물을 이용한 제독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사용해 독성을 중화시키는 가스는 산화에틸렌입니다. 문제 8번. 특정 설비 중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1번 3년마다, 2번 4년마다, 3번 5년마다, 4번 10년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4년마다입니다. 압력용기는 고압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고려하여 압력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용기의 구조적 문제나 손상 여부를 체크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은 틀린 이유는 각각 너무 자주 검사하거나 부족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 실제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에 맞춰 정확한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9번. 아세틸렌 제조 설비의 방호벽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압축기와 충전 용주관 밸브 조작 밸브 사이, 2번 압축기와 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3번 외충전 장소와 가스 충전 용기 보관 장소 사이, 4번 외충전 장소와 충전 용주관 밸브 조작 밸브 사이.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압축기와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입니다. 이 이유는 아세틸렌 제조 설비에서 압축기는 가장 위험한 장소이며 여기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적 반응이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벽이 필요하지만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에는 이미 다른 보호장치나 시스템들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방호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실제 아세틸렌 가스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중요한 장소들로 이들 사이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 방호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들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압축기와 충전용 주간 밸브 조작 밸브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10번. 용기 파열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용기의 내압력 부족, 2번 용기 내 규정 압력의 초과, 3번 용기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 4번 안전 밸브의 작동.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안전 밸브의 작동입니다. 안전 밸브는 압력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서 과도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여 용기 파열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안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히려 용기 파열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파열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1번과 B번은 모두 용기에 과도한 압력이 생겨 파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은 폭발성 가스가 발화하면 순간적으로 매우 큰 압력을 만들어내어 즉시 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4번은 오히려 용기 파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다른 보기들에 비해 가장 거리가 먼 원인이 됩니다. 문제 11번. 액화산소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이 1000세제곱미터일 때 방류두개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번 400세제곱미터, 2번 500세제곱미터, 3번 600세제곱미터, 4번 1000세제곱미터. 정답은 3번. 액화산소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이 1000세제곱미터일 때 방류두개 용량은 적어도 저장 탱크의 내용물 중 일부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류두개 용량은 저장 탱크의 용적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저장 탱크가 고장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액체 유출을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인 600세제곱미터입니다. 1번과 2번의 옵션은 저장 탱크 용량의 절반 이하로 실제 상황에서 충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4번의 경우 방류두개 용량이 저장 탱크와 동일하다면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12번. 당해 설비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할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안전 밸브, 2번 감압 밸브, 3번 바이패스 밸브, 4번 파열판. 정답은 2번. 정답은 B번 감압 밸브입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넘을 때 이를 즉시 조절하여 안전한 범위 내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압 밸브의 주요 기능은 고압 상태에서 저압으로 압력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므로 이는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안전 밸브는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려서 내부의 가스나 액체를 방출하여 압력을 낮춥니다. 바이패스 밸브는 주 시스템에서 부하가 걸릴 때 이를 분산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직접적으로 고압을 조절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파열판 역시 과도한 압력이 발생하면 파열되어 내부의 압력을 외부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감압 밸브는 요구되는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답입니다. 문제 13번.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몇 M 간격으로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가?
1번 100m, 2번 200m, 3번 500m, 4번 1000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200m입니다.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배관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가스안전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200m마다 하나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관이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번, 3번, 그리고 4번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틀립니다. 너무 가까운 간격으로 설치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반대로 너무 넓게 떨어뜨리면 배관 위치 파악이 어려워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도시가스 보일러 중 전용 보일러실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번 밀폐식 보일러, 2번 5궤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 3번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 보일러, 4번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백 이식 보일러.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인 반밀폐형 자연 배기식 보일러입니다. 이 유형의 보일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실내 공기를 사용하지 않아 전용 보일러실에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밀폐식 보일러와 강제백 이식 보일러는 외부 공기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화재 예방 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용 보일러실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궤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는 실내 보일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상황에서는 적절한 선택이 아닙니다. 문제 15번. 산소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로 적당한 것은? 1번 유광유, 2번 유지류, 3번 물, 4번 황산. 정답은 3번. 산소압축기의 내부 윤활제로 물이 적당한 이유는 물은 산소와 호환성이 좋고 부식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옵션인 광유나 유지류는 기계 부품에 사용되지만 산소와 접촉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부식을 일으키고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이 가장 적합한 윤활제입니다. 문제 16번. 고압가스 용기 제조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용접 용기 동판의 최대 두께와 최소 두께와의 차이는 평균 두께의 5% 이하로 한다. 2번 우초저온 용기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으로 제조한다. 3번 아세틸렌 용기에 충전하는 다공질물은 다공도가 72% 이상 95% 미만으로 한다. 4번 위용접 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텍터 또는 캡을 고정식 또는 체인식으로 부착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고압가스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텍터 또는 캡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규격에 따라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용기가 충격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번은 틀린 이유. 동판 두께 차이의 제한은 실제 제조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성을 허용하지만 이는 용기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2번은 틀린 이유. 초저온 용기는 일반적인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보다 더욱 특수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초저온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번은 틀린 이유. 아세틸렌 용기의 다공질물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규격에서는 더 세밀한 조건을 요구하며 이는 화학적 안정성과 가스의 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 보기들은 고압가스 용기 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정답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인 보호 장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 17번. 도시가스 배관 이음부와 전기전멸기, 전기접속기와는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1번 10cm, 2번 15cm, 3번 30cm, 4번 40c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15cm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과 전기 설비 사이에는 화재 위험이나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건축 및 가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거리는 15cm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cm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 안전거리보다 짧아 위험이 크며 30cm나 40cm는 과도하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답은 2번 15cm입니다. 문제 18번.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표시로서 틀린 것은? 1번 AG, 아세틸렌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2번 OPG,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3번 웰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4번 LT, 초저온 용기 및 저온 용기의 부속품.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표시 기호는 젤피가 아니라 젤지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LPG 용기는 텔피라는 기호로 표시됩니다. 다른 보기들에서는 각각 아세틸렌가스, 압축가스, 그리고 초저온 및 저온 용기의 부속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젤지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른 보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번 아세틸렌가스 용기에는 게이지라는 표시 기호가 붙습니다. 2번 압축가스 용기의 부속품은 PG로 표시됩니다. 4번 초저온 및 저온 용기는 젤티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문제 19번. 독성가스 제독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독성가스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까우면서 관리하기 쉬운 장소에 보관한다. 2번 긴급시 독성가스에 접하고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번 정화통 등의 소모품은 정기적 또는 사용 후에 점검하여 교환 및 보충한다. 4번 항상 청결하고 그 기능이 양호한 장소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독성가스 제독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소의 안전성과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구를 독성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 근처에 두면 사고 발생 시 보호구 자체도 오염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고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 중에서는 D번과 4번이 올바르게 보호구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은 보호구가 항상 청결하고 잘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번 또한 정화통 같은 소모품의 교체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 20번. 일반 공업용 용기의 도색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백화염소 갈색, 2번 액화암모니아 백색, 3번 아세틸렌 황색, 4번 수소 회색.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수소 회색입니다. 공업용 용기의 도색 규칙에 따르면 각 기체마다 고유한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액화염소는 갈색으로, 액화암모니아는 백색으로, 아세틸렌은 황색으로 도색되어 있어 이들 세 가지는 모두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그러나 수소의 경우 회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도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소 회색이라는 보기만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색상별로 구분하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기체를 식별하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 21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 저장탱크 및 용기를 말한다. 2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 운반을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번 소형 저장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 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4번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와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인 4번은 맞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가스 설비를 정의하고 있는데 저장 탱크나 마운드형 저장 탱크 등과 구분되는 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스 설비는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배관이나 그 부속품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저장만 하는 탱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이 맞습니다. 1번은 LPG를 저장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설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은 차량에 고정된 수송용 탱크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3번은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작은 규모로 LPG를 저장하는 탱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제시된 법규에서 정의한 용어와 맞지 않아 틀린 선택지입니다. 문제 22번. 1%에 해당하는 ppm의 값은? 1번 102 ppm, 2번 103 ppm, 3번 104 ppm, 4번 105 ppm.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104 ppm입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단위로 이를 이용하면 1%를 ppm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는 0.01이므로 이 값을 100만 분의 1로 바꾸면 1000 ppm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1%가 아니라 그 값 자체인 10분의 1 0을 ppm으로 변환하므로 1000 ppm이 아니라 104 ppm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계산 과정에서 오차를 일으키거나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1%를 직접적으로 100만 분의 1로 변환하거나 혹은 그 값 자체인 10분의 1 0을 올바르게 ppm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문제 23번. 가스배관의 시공 신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 내부선언법, 이중벽 이중상법 등을 이용하는 방법은? 1번 초음파 탐상 시험, 2번 자분 탐상 시험, 3번 방사선 투과 시험, 4번 침투 탐상 방법. 정답은 3번. 정답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이 방법은 X선이나 감마선 같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배관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이를 통해 내부선언법이나 이중벽 이중상법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주로 표면 결함 검사에 사용되고 자분 탐상 시험은 주로 금속의 두께나 단면, 구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 침투 탐상 방법은 표면 결함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배관 내부의 미세한 결함이나 이중벽 구조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투과 시험이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24번. 차량에 고정된 저장 탱크로 염소를 운반할 때 용기의 내용적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1번 10,000, 2번 12,000, 3번 15,000, 4번 18,000.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12,000리터입니다. 염소를 차량에 고정된 저장 탱크로 운반할 때 안전기준상 용기의 내용적은 12,000리터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용적이 더 크면 운송 중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각각 너무 작거나 크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25번.
일산화탄소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1번 변함없다. 2번 좁아진다. 3번 넓어진다. 4번 일정치 않다. 정답은 2번. 일산화탄소와 공기의 혼합가스가 압력이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는 고압 상태에서 일산화탄소와 공기가 분자의 활동을 줄이고 밀도를 높여 화학 반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폭발 가능성이 생깁니다. 1번과 3번은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압력이 증가하면 분자들이 밀도를 높여 화학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이는 폭발 범위를 넓히거나 변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폭발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문제 26번. 도시가스 배관을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 지하의 매설 시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의 기준은? 1번 0, 6m 이상. 2번 1.0m 이상. 3번 1, 2m 이상. 4번 1, 5m 이상.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1, 2m 이상 깁니다. 도시가스 배관을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서 지하에 매설할 때 안전과 유지 보수를 위해 배관의 외면이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1, 2m 이상 깊게 매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로공사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파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각각 0.6m와 1.0m로 너무 얕아서 안전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도로에서 가스 배관의 손상은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4번은 1, 5m 이상으로 정답보다 더 깊게 매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최소 기준인 1, 2m 이상을 맞추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문제 27번.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주요 공정 시공감리 대상은? 1번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 설치자의 배관 설치공사. 2번 가스도매 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 설치공사. 3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압기 설치공사. 4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제조소 설치공사.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 주요 공정감리 대상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하는 배관 설치 작업입니다. 이는 도시가스 사업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스 공급 설비 설치에 대한 안전과 기술 준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번부터 4번까지의 옵션은 틀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도매사업자나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공사는 자체 감리 체계와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외부 감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의 내부 작업은 별도로 주요 공정 감리를 받을 필요성이 낮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하는 배관 설치 공사만 외부 감리 대상이 됩니다. 문제 28번.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충전용기의 설치 위치. 2번 충전용기의 운반 방법 및 상태. 3번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거리. 4번 독성가스의 경우 합수장치, 재해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충전용기의 운반 방법 및 상태입니다.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항목은 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치 위치와 화기에 대한 거리, 그리고 독성가스의 경우 보호장비의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운반 과정은 공급자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 사용자나 전문 운송업체가 담당하므로 이는 고압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보기 드린 설치 위치, 화기와의 거리,
그리고 독성가스에 대한 보호 장비 적합성은 모두 고압가스 저장 및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점검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 29번.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오전용기 보관실에 강제 통풍장치 설치 시 통풍 능력의 기준은 1번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0.5세제곱미터 분 이상 2번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0세제곱미터 분 이상 3번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5세제곱미터 분 이상 4번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2.0세제곱미터 분 이상.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0.5세제곱미터 분 이상입니다. 이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통풍 능력이 너무 낮으면 누출된 가스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최소 0.5세제곱미터 분 이상의 통풍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낮은 통풍량은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너무 높은 통풍량은 비용적 효율성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 30번. 다음 중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산소와 질소 2번 질소와 탄산가스 3번 탄산가스와 아세틸렌 4번 염소와 아세틸렌.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염소와 아세틸렌입니다. 염소와 아세틸렌을 함께 운반하면 강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두 물질이 만나면 즉시 산화작용으로 매우 뜨거운 불꽃과 폭발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은 서로 안전하게 함께 운반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산소와 질소는 공기의 주요 성분이므로 무해하고 질소와 탄산가스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세틸렌과 탄산가스도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와 아세틸렌만이 위험한 조합으로 다른 물질들보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 31번. 액화가스의 이송 펌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흡입배관을 크게 한다. 2번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한다. 3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게 한다. 4번 펌프의 흡입구 부근을 냉각한다. 정답은 2번. 캐비테이션은 액체가 기화되어 공기나 기포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펌프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인 B번은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하면 액화가스가 빠르게 흘러들어와서 기포가 생기기 쉬워지므로 캐비테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1번은 배관의 크기를 늘리면 액체의 흐름이 원활해져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3번은 펌프를 낮게 설치하면 액화가스의 수위가 높아져 자연적으로 압력이 증가하여 기포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흡입구 부근을 냉각함으로써 액체를 더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켜 캐비테이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2번 외의 옵션들은 모두 캐비테이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문제 32번. 다음 중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는 1번 오리피스 미터 2번 로터 미터 3번 마노미터 4번 습식가스미터.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오리피스 미터입니다. 차압식 유량계는 유체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유량을 측정합니다. 오리피스 미터는 유체가 작은 구멍을 통해 흐르면서 압력을 낮추어 이 원리를 활용하며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2번 로터미터와 3번 마노미터는 각각 회전하는 디스크를 이용하거나 측정관의 변화를 통해 유량을 측정하므로 차압식이 아닙니다. 또한 4번 습식 가스미터는 물 표면 위로 떠오르는 기체의 양을 관찰하여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압력차를 직접 이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리피스 미터가 대표적인 차압식 유량계입니다. 문제 33번. 공기의 화 분리기 내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 NaOH 수용액을 사용한다. 1.0kg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몇 kg의 NaOH를 가해야 하는가? 1번 0.9 2번 1.8 3번 3.0 4번 3.8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즉 1.8kg의 NaOH가 필요합니다. 이 이유는 CO2와 수성화학물질인 NaOH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화학 반응식은 CO2 플러스 NaOH NaHCO3로, 여기서 1몰의 CO2가 1몰의 NaOH와 반응합니다. 즉, 양성 질량비를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44g의 CO2는 40g의 NaOH와 반응합니다. 따라서 1kg의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0.9kg의 NaOH가 필요하며, 이에 소수점 오차 등을 고려해 약 1.8kg이 적정량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옵션들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과 4번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NaOH를 사용하므로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1번의 경우 반응을 완전히 진행시키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문제 34번. 왕복동 압축기 용량 조정 방법 중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1번 회전수를 변경하는 방법, 2번 흡입 주밸브를 폐쇄하는 방법, 3번 타임드 밸브 제어에 의한 방법, 4번 클리어런스 밸브에 의해 용적 효율을 낮추는 방법.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클리어런스 밸브를 사용하면 압축기의 작동 공간을 조절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압축기를 조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제 필요한 공기량에 맞춰 용적 효율을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회전수를 바꾸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2번은 흡입 주밸브를 닫는 방법으로 이는 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계적 조절이 아닌 갑작스러운 변경을 초래합니다. 3번의 타임드 밸브 제어 방식도 회전수와 비슷하게 연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므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 35번. LP가스의 공기를 희석시키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발열량 조절, 2번 연소 효율 증대, 3번 누설 시 손실 감소, 4번 재액화 촉진.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재액화 촉진입니다. LP가스의 공기를 희석시키는 목적은 주로 연소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발열량 조절과 누설 시 손실 감소, 그리고 연소 효율 증대는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재액화 촉진은 LP가스의 물리적 성질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 과정에는 공기 희석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LP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를 희석하면 가스의 발열량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누설 시 손실이 줄어듭니다. 또한 적절한 공기 혼합은 연소 과정에서 더 완전하게 연료가 소모되도록 하여 연소 효율을 높입니다. 문제 36번. 다음 중 정압기의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1번 불순물 제거 장치, 2번 이상압력 상승 방지 장치, 3번 검사용 맨홀,
4번 압력 기록 장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검사용 맨홀입니다. 정압기의 부속 설비는 주로 안전을 유지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이상 압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각각 불순물 제거와 이상 압력 상승을 막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4번의 압력 기록 장치는 정압기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여 부속 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검사용 맨홀은 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점검 때 사용되며 안전장치나 제어 장치의 역할이 아니므로 정압기의 부속 설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올바른 답입니다. 문 제37번. 금속 재료 중 저온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탄소강, 2번 황동, 3번 9% 니켈강, 4번 18:8 스테인리스강. 정답은 1번. 정답은 탄소강입니다. 탄소강은 저온에서 물리적 특성이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가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황동, 9% 니켈강, 그리고 18:8 스테인리스강은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들 재료는 저온에서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 제38번. 다음 중 터보 압축기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1번 수격작용, 2번 베이퍼록, 3번 서징, 4번 캐비테이션.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서징입니다. 터보 압축기는 엔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기를 압축하여 주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축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서징입니다. 서징은 압축기의 흡입과 배출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 발생하며 엔진 성능 저하와 소음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1번 수격작용은 주로 파이프 내에서 물이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뀔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터보 압축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2번 베이퍼록은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가 뜨거워져 기화되어 통로를 막는 현상이며 이 역시 터보 압축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4번 캐비테이션은 주로 액체가 고속으로 흐르면서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기포가 생기는 현상으로 주로 펌프나 밸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 제39번. 파이프 커터로 강관을 절단하면 거스러미가 생긴다. 이것을 제거하는 공구는? 1번 이 파이프 밴더, 2번 이 파이프 렌치, 3번 파이프 바이스, 4번 파이프 리머.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파이프 리머입니다. 파이프 커터로 강관을 절단하면 표면에 거스러미가 생기는데 이 거스러미를 부드럽게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파이프 리머입니다. 다른 보기인 파이프 밴더는 파이프를 구부리는 용도이고 파이프 렌치는 강관을 조여주는 역할이며 파이프 바이스는 작업대 위에 파이프를 고정시키는 도구로 거스러미 제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 제40번. 고속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어 압축하는 형식으로서 유량이 크고 설치 면적이 적게 차지하는 압축기의 종류는? 1번 왕복식, 2번 터보식, 3번 회전식, 4번 흡수식.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터보식입니다. 고속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력으로 인해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는 큰 유량과 작은 설치 면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터보식 압축기는 이러한 특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왕복식, 회전식, 그리고 흡수식은 각각 다른 원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왕복식 압축기는 피스톤의 상하 운동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큰 유량을 얻기 어렵고 설치 면적이 넓습니다. 문제 41번. 가스홀더의 압력을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제조 공장과 공급 지역이 가깝거나 공급 면적이 좁을 때 적당한 가스 공급 방법은? 1번 저압 공급 방식, 2번 중앙 공급 방식, 3번 고압 공급 방식, 4번 초고압 공급 방식.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저압 공급 방식입니다. 가스홀더의 압력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저압 공급 방식은 가스 제조 공장과 공급 지역이 가까운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급 면적이 작아 여러 주택이나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중앙 공급 방식, 고압 공급 방식, 초고압 공급 방식은 각각 복잡한 설비나 높은 압력이 필요하며 장거리 공급이나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는 저압 공급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문제 42번. 가스 종류에 따른 용기의 재질로서 부적합한 것은? 1번 LPG, 탄소강, 2번 암모니아, 동, 3번 수소, 크롬강, 4번 염소, 탄소강. 정답은 2번. 암모니아와 동의 접촉은 부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암모니아는 알칼리성 물질이므로 금속 중에서 특히 동과 만나면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부식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용기는 탄소강이나 스테인리스강 등 다른 재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LPG와 탄소강은 호환성이 좋습니다. 수소와 크롬강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염소와 탄소강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문제 43번. 오르자트법으로 시료가스를 분석할 때의 성분 분석 순서로서 옳은 것은? 1번 CO, 2O2 CO, 2번 CO, CO, 2O2, 3번 O2 CO, CO2, 4번 O2 CO, 2CO.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르자트법에서는 가스의 특성상 밀도가 높은 CO2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소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각 성분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서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2번과 3번은 CO가 가장 마지막에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또는 처음에 위치하여 오르자트법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4번은 O2와 CO 이 순서를 바꾸어 밀도 차이로 인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 44번. 수소염 이온화식 가스 검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도가 우수하다. 2번 CO2와 노이는 검출할 수 없다. 3번 연소하는 동안 시료가 파괴된다. 4번 무기화합물의 가스 검지에 적합하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무기화합물의 가스 검지에 적합하다입니다. 수소염 이온화식 검출기는 주로 유기화합물을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무기화합물, 특히 불활성 기체나 산화물 같은 것은 FID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1번과 2번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FID는 매우 민감한 검출기를 가지고 있으며 CO와 노 같은 특정 가스들은 이 검출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3번도 올바른 설명으로 FID에서는 시료가 연소하면서 분해되어 검출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문장이며 무기화합물의 가스를 검사하는 데는 다른 종류의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46번. 표준 상태에서 1000리터의 최적을 갖는 가스 상태의 부타는 약 몇 kg인가? 1번 2.6,
2번 3.1, 3번 5.0, 4번 6.1.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즉 2.6kg입니다. 부탄가스의 분자량은 약 58g몰이고 표준 상태에서는 1몰당 가스의 최적은 22.4리터입니다. 따라서 1000리터의 부탄가스는 대략 44.6몰이며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2.6kg이 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계산 과정에서 분자량이나 표준 상태의 최저값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오류가 있어 틀립니다. 문제 47번. 다음 중 일반 기체 상수의 단위는 1번 kg잼 kmol k, 2번 kg잼 kcal, 3번 kg잼 세제곱미터 k, 4번 kcal kg 섭씨도. 정답은 1번. 일반 기체 상수 R의 단위는 올바르게 kg잼 kmol k입니다. 이는 가스의 상태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상수로서 질량과 거리의 고불 물질의 양과 온도로 나눈 형태를 띱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단위의 조합이 맞지 않거나 기체 상수와 관련 없는 단위를 사용하여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kcal kg 섭씨도는 열량과 질량,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위로 가스 상태 방정식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48번.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 2번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3번 열과 일은 일정한 관계로 상호 교환된다. 4번 제1종 연구기관이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정답은 2번.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변환될 뿐이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열과 일 사이에 상호교환이 일어나며 이는 보기에 나온 1번과 3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또한 제1종 연구기관의 불가능성을 언급한 4번은 제2법칙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이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맞지만 항상이라는 단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에너지를 제공받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열역학 제1법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명입니다. 문제 49번. 표준 상태의 가스 1세제곱미터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를 이론 공기량이라고 한다. 다음 중 이론 공기량으로 적합한 것은 1번 메탄 9,5배, 2번 메탄 12,5배, 3번 프로판 15배, 4번 프로판 30배. 정답은 1번. 정답은 메탄의 이론 공기량이 9,5배인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탄을 완전히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하고 공기 중에서 산소는 약 21%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메탄의 화학 반응식 CH4 더하기 2O2CO 2 더하기 2H2O에 맞춰 계산하면 필요한 산소량을 공기 중 산소 비율로 나눠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탄의 경우 정확히 9,5배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판은 C3H8 플러스 O2 3CO 2 더하기 4H2O와 같은 반응식을 따르므로 이론 공기량이 약 16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판의 경우 15배나 30배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탄의 이론 공기량은 정확히 9,5배이며 다른 옵션들은 잘못된 계산이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50번. 다음 중 액화가 가장 어려운 가스는 1번 H2, 2번 히, 3번 N2, 4번 CH4.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He입니다. 헬륨은 원자 질량이 가볍지만 매우 높은 기체 상태에서의 에너지와 약한 분자 간 상호작용 때문에 액화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비해 헬륨의 분자 간 결합력이 매우 약하므로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1번 H2, 3번 N2, 그리고 4번 CH4은 헬륨보다 분자 간 상호작용이 강하므로 더 쉽게 액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체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51번. 다음 중 아세틸렌의 발생 방식이 아닌 것은? 1번 주수식 카바이드에 물을 넣는 방법. 2번 투입식 물에 카바이드를 넣는 방법. 3번 우접촉식 물과 카바이드를 소량씩 접촉시키는 방법. 4번 가열식 카바이드를 가열하는 방법. 정답은 4번. 아세틸렌은 주로 카르복실릴산칼슘과 물을 반응시켜 얻습니다. 정답인 4번 가열식은 아세틸화이엔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카바이드를 단순히 가열한다고 해서 아세틸렌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카바이드와 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접촉시켜 아세틸렌을 얻는 방식입니다. 1번과 2번은 주수식과 투입식으로 대량의 카바이드와 물을 한 번에 반응시키고 3번은 접촉식으로 소량씩 반응시킵니다. 문제 52번.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엔탈피는? 1번 증가한다. 2번 감소한다. 3번 일정하다. 4번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일정하다입니다.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압력이 증가하면 온도는 변하지 않으므로 엔탈피 역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펌핑 작용을 합친 개념으로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고 펌핑 작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엔탈피도 변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4번은 모두 틀린 이유는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내부 에너지와 함께 엔탈피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53번. 1kW의 열량을 환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536kcal J, 2번 632kcal J, 3번 720kcal J, 4번 860kcal J. 정답은 4번. 1kW의 열량을 칼로리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860kcal J입니다. 이 값은 시간당 1kg 포스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1kW와 우리 몸이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단위인 칼로리 사이의 변환을 통해 얻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환산값과 약간 차이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1kW는 3600kcal J에 가까운 에너지를 나타내지만 이를 시간당으로 나누면 대략 860kcal J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정확한 환산값과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문제 54번. 섭씨온도와 화씨온도가 같은 경우는? 1번 마이너스 40도, 2번 32화씨도, 3번 273도, 4번 45화씨도. 정답은 1번. 섭씨온도와 화씨온도가 같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40도, 즉 옵션 1번입니다. 이 이유는 섭씨와 화씨 간의 변환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섭씨를 화씨로 바꾸려면 섭씨온도에 5분의 9를 곱한 뒤 31을 더하면 됩니다. 반대로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려면 별표 9분의 5를 계산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마이너스 40도는 별표 9분의 5 마이너스 40도가 되어 같은 값이 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섭씨와 화씨가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2화씨도는 0도로 변환되므로 옵션 1번 외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55번. 다음 중 일기압과 같지 않은 것은? 1번 760수은주 밀리미터 2번 0.9807바어 3번 10.332mH2O 4번 101.3kPa 정답은 2번. 일기압은 대략 760수은주 밀리미터 10.332m의 수소화 함물 높이 그리고 101.3kPa와 같은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중 2번인 0.9807바어는 이 값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atm은 정확히 1.01325바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대답은 0.9807바어가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일기압을 다른 단위로 변환한 값이므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문제 56번. 어떤 기구가 1atm 30도에서 10,000리터의 헬륨으로 채워져 있다. 이 기구가 압력이 0.6atm이고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인 고도까지 올라갔을 때 부피는 약 몇 L가 되는가? 1번 10,000 2번 12,000 3번 14,000 4번 16,000 정답은 3번. 해설. 기구의 부피 변화는 기체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에서 1atm 30도에 10,000리터의 헬륨이 들어있고 압력이 0.6atm으로 줄어들면서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로 떨어졌을 때 부피는 증가합니다.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면 V2 값은 약 14,000리터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구의 온도와 압력 변화가 부피 증가로 이어지므로 다른 보기들은 계산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중 절대온도 단위는? 1번 K 2번 도사인 R 3번 화씨도 4번 섭씨도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K입니다. 절대온도 단위인 켈빈은 절대 영하를 기준으로 한 온도 척도로 물질의 내부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온도 변화나 계산을 할 때 가장 정확한 단위입니다. 2번 도사인 R은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며 켈빈과 비슷하지만 기준점이 다릅니다. 3번 화씨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도 척도이지만 절대온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섭씨도는 물의 끓음점과 얼음점 사이를 나눈 척도로 절대 영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제 58번. 이상기체를 정적화해서 가열하면 압력과 온도의 변화는? 1번 압력 증가, 온도 일정 2번 압력 일정, 온도 증가 3번 압력 증가, 온도 상승 4번 압력 일정, 온도 상승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압력 증가, 온도 상승기입니다. 이상기체를 가열하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기체의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기체와 벽면 사이의 충돌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여 압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가열은 직접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온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틀린 이유는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에서 압력과 온도 중 하나만 일정하다면 다른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가열 시 열에너지가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온도가 일정하거나 압력만 증가하는 경우는 이상기체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59번. 산소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소는 약 마이너스 183도에서 액화한다. 2번 액체산소는
청색으로 비중이 약 1.13이다. 3번, 무색, 무취의 기체이며 물에는 약간 녹는다. 4번, 강력한 조연성 가스이므로 자신이 연소한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강력한 조연성 가스이므로 자신이 연소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성질, 즉 조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연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올바르게 산소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합니다. 1번은 산소가 액화되는 온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2번은 액체 상태에서의 색깔과 비중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3번은 산소가 무색, 무취이며 물에 약간 녹는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4번만이 산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한 내용입니다. 문제 60번. 도시가스의 주원료인 메탄의 B점은 약 얼마인가? 1번 마이너스 50도 2번 마이너스 82도 3번 마이너스 120도 4번 마이너스 162도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마이너스 162도입니다. 메탄의 B점이란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쉽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메탄은 매우 낮은 온도인 마이너스 162도에서 B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은 모두 메탄의 실제 B점보다 더 높거나 적당하지 않은 값들입니다.